자, 이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보시죠. 요건 일단 밑에 2번의 법 제정 목적은 앞에 배우신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두 줄밖에 없으니까 보세요. 이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방금 전까지 끝낸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완전히 다르겠죠. 법 명칭에서 공인중개사법이란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 하는 중개 업무가 핵심인데, 여기는 첫째 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 및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계약한 것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하고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다음 밑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확립하고, 그 목적 중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은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이지 앞에 배우신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아니니까 꼭 구분하시고, 공통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는 체크하시고,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6가지 배우셨죠.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배우셨죠. 여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 밑에 부동산 등 거래 당사자 외국인 등에서 4가지 정하고 있죠. 일단 차이점을 비교하실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으로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5가지 모두가 아니고 1번 부동산 밑줄 하시고 뭐하고 뭘 말한다?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만 말해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2번 나왔던 것이 중개 대상물 종류는 5가지인데 뭐는 빠졌어요? 옆에다가 임목 X,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부동산보다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밑에 2번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 하게 되면 토지 건물 또는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뭐요? 권리 동그라미 하시고, 권리하게 되면 2가지 분양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있죠. 요 2가지도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정의에는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 2사람. 그 매매 계약 당사자인 매도 매수인만 거래 당사자이니까 신고는 어떤 계약만 신고한다고요? 매매 계약을 신고한다. 이렇게. 함정은 뒤에 외국인 등 포함 제외. 외국인 등도 포함이다. 꼭 체크하시고. 외국인 등도 포함이란 말은 토지 건물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했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은 누굴 말하는가? 외국인 등 하게 되면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 빼고 대한민국 법인 빼고 대한민국 정부 빼고 나머지를 싹 다 합쳐가지고 외국인 등인데, 외국인 등은 외국인 개인도 있고 외국 법인도 있고 밑에 나와 있지만 외국 정부도 있고 국제기구도 있겠죠. 요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외국 법인은 거기 박스 보시면 1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자는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밑줄 하시고 그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 2번부터 5번까지가 외국 법인 묶어보세요. 2번에서 5번까지가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이 2번부터 5번까지인데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3, 4, 5번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다 외국 법인인데, 두 번째 2번의 외국 법인은 중요한 게 외국의 법령 밑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이면 가장 핵심 단어가 외국법, 당연히 미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단체면 미국 법인이지 대한민국 법인 아니죠? 그 말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면 3, 4, 5번에서 필요한
구성원이나 사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법인에 따라 설립되면 다른 요소는 필요 없이 외국법인이다. 그러면 3번 보시면 3, 4, 5번은 앞에 어떤 법령이란 말이 없죠. 없으니까 3번, 4번, 5번은 결론이 외국의 법령에 설립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든지 법은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질 필요 없이 회사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번에 사원 구성원 밑줄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위에 1번에 있죠. 외국인인 법인단체. 그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도 구성원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그때는 법이 외국 법령이어도 외국법인, 대한민국 법령이어도 구성원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외국인에 속한다. 3번은 이사,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 밑줄 2번의 임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외국인이면 외국 법령이어도 대한민국 법령이어도 외국 법인에 속한다.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자는 외국인이죠.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뒤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단체도 외국 법인이다. 그래서 다시 3번, 4번은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을 따져서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있으면 외국법인이다. 말은 2분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이런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말고 외국법인이다. 2번하고 3, 4번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체험 나눈 부분이 이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박스 안에 1번 부동산, 방금 전에 항상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신고 대상이고, 이번에 법이 좀 이따 보시면 8개 나오는데 이번에 뒤에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 밑줄하시고, 공급 계약은 달리 표현하면 분양 계약이죠. 분양 계약도 결국은 팔겠다는 말이니까 매매 계약과 똑같아요. 3번은 지위의 매매 계약인데 1번 양가로 1번은 위에 법 8개 2번에 법 8개 계약 공급 계약을 통하여 밑줄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분양이니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하시고 땡땡 분양권 적으시고, 2번은 법이 2개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밑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하시고 땡땡 입주권. 그래서 위에 부동산 등 할 때 부동산인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신고 대상할 때 분양권 입주권을 말한다. 적어보셨죠? 그래서 밑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토지 건물이면 신고 대상이지만 적으신 것처럼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넘기시고, 신고 대상 계약은 매매 계약에 하나 한다 되어 있죠. 3번. 그래서 아무리 토지 건물이어도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 임대차처럼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익히실 것이 밑에 2번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죠.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이 첫째 줄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있죠. 그거 이외에 법이 총 8개예요. 그래서 셋째 줄, 그 밖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령에는 정비법, 그 다음 개발법,
위에 첫째 줄에 있는 주택법은 공법 안에서 배우시는 법 3개죠. 그러니까 총 법이 8개인데 3개는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 빼고 나머지 5개 있죠. 요건 꼭 암기하셔야 돼. 개별법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택지개발 촉진법처럼 각 개별법을 하고 공급계약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개 빼고 5개는 법 명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모의고사 같은데 공법 안에 있는 3개만 포함되죠. 정비법, 개발법, 주택법은 포함되지만 건축법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공급계약 관련해서 법 8개 안에는 건축법 같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도 방금 전에 분양권 할 때는 위에 법이 8개 있었죠. 그대로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입주권 할 때는 2가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 그래서 위에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법 8개 그대로 따라와야 되고 니은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방금이라 보셨듯이 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에서 공급계약 분양권 할 때는 법이 8개 나와야 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할 때는 입주권 할 때는 법이 2개이다. 꼭 구분하지 마셔야 돼. 여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법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가장 기본이 공급계약 법 8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법 8개. 8개 법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할 때는 정비법하고 빈집법 요 2가지만 해당된다.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의 거래 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계는 땡땡 하시고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적어보시고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장 기초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신고해야 할 부동산은 뭘 말하는가? 2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하면 뭐하고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축물만.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체크하셨듯이 토지 건축물이 아닌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무리 매매 계약이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꾸로 토지 건물이어도 뭐가 아니면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거래 당사자도 누구하고 누구만 말해요? 매수인과 매도인만 말한다. 근데 신고 대상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이 있었죠.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급 계약 법이 몇 개라고요? 8개요. 공급 계약도 결국은 분양 계약이니까 분양 계약은 팔겠다 그 말이니까 실제로 매매죠. 토지 건물에 대하여 최초 공급 계약, 분양 계약도 택지 분양, 상가 분양, 아파트 분양 계약도 다 신고 대상이다. 법 8개를 통하여 공급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도 법이 8개, 매매 계약도 신고하시고 법 8개 중에서 2개 정비법, 빈집법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입주권 하면 법이 2개, 매매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다면 언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 바뀐 게 이거죠. 작년 30회까지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랬는데 이게 30일로 바뀌었죠. 꼭 구분하시고. 30일은 이제 수업 진도 진행을 여러 번 들으시면 30일은 잘 체크하시는데 항상 뭐 때문에 틀린다고요?
언제부터 해서 기산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매매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실거래 가격 그대로 신고하라 그 말이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지 잔금 지급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라고 기산점을 돌리면 잘 구분 못하시고 30일이 크게 보이면 틀리고 나온다고 그랬죠. 항상 30일은 수업 진도 진행하면 여러 번 들으시면 익히시는데 항상 이걸 놓치신다고. 1, 2, 3, 4, 5월까지 이런 과정 할 때까지는 언제부터 그걸 꼭 항상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여기는 신고 관청이라 해야 되죠. 신고 제도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도 시군구청장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관청도 시군구청장인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배우니까 부동산이 주체죠. 여기는 핵심이. 부동산이 가장 핵심 단어예요. 여기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셨던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의무 정지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장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제재를 주는 게 아니고 신고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 부동산 등에서 매매 계약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가? 예외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다 그 말은 방금 전에 거래 당사자 범위에 누구도 포함, 외국인, 개인, 법인, 외국 정부, 국제 기구 등도 포함이니까 예외 없이 신고해야 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도 예외가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제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를 막겠다는 지역이고 여기는 실거래가도 신고 들어오면 검증해서 세무서 넘겨서 세금 매기겠다는 제도니까 같은 시군구이어도 제도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면 예외가 없다는 말은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되고 시험 배문 나왔던 것이 농지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할 때 제출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예외 없이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한 때 분양권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입주권 매매 계약한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신고 대상 법 8개하고 법 2개를 꼭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할 내용이 옆에 27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있죠. 박스 밑에 신고 기한은 30일 밑줄 하시는데 앞에 계약 체결일부터 그걸 꼭 체크하시라고요. 언제부터 그걸 체크하시고.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주의할 점은 잔금 지급일이다. 또는 이전 등기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어차피 시험 범위는 시행은 뒤에 2월 20일 돼 있죠. 돼 있는데 어차피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행되는 2020년도 2월 20일까지는 60일이고 21일부터 이게 30일 시행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2월 다 지났죠. 지금 이제 60일은 끝났기 때문에 30일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신고 의무자가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밑줄하시고 니은에 다만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둘째 줄 끝에 국가 등인 경우 세 번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나오는 게 당연히 넘기시면 중개 거래인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인 경우 그래서 제가 수업을 설명을 어디까지 일단 드리는가 넘겨보시면
284페이지, 285페이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뭐가 추가되었는가? 거기 285페이지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있죠. 조사 등에서 니은 체크하시고 디귿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고발 또는 통보 있죠. 그런 게 추가된 내용이고요. 일단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교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정정, 신정,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등 있죠. 바뀐 게 뒤에 해제 등의 신고 밑줄 하시고. 그래서 넘겨시면 298페이지 양가로 3번에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있죠. 별표 꼭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가 1, 2월달 강의 목표인데 일단 여기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죠.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명칭 자체에 신고하고 허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가장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뭐인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앞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신고서에다가 서류 첨부해서 가져와라 그 말이죠.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결국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청에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이게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서를 작성해와라 그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신고사항을 나중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쭉 체크해왔던 게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별 가격 이름이 다르다고 그랬죠.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면 중개계약 단계, 확인설명 단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단계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항상 앞에 배우신 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당사자 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설명한 조건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쓰겠죠. 여기는 합의된 금액이 나왔으니까 가격 이름이 거래금액 그랬죠. 그러면 중개계약 단계나 확인설명 단계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어떤 가격이요? 예전 가격.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시점이 계약을 하고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니까 계약한 다음이니까 여기도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지 기출문제처럼 예전 가격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암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할 때 신고한청에 신고서 제출할 때 신고인이 누굽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계속해왔던 것이 서명 및 날인할 것인가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인가 할 때 항상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싹 다 또는 그랬죠. 여기는 거래계약서도 아니고 확인설명서도 아니고 신고서니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및 날인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신고사항 안에는 매매계약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만 가져가면 되는가?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신고서만 가져와라 그 말은 신고서 이외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원본 첨부하란 말은 틀렸다고요. 신고서만 가져가면 될 때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직접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서는 서식이 있으니까 컴퓨터 화면에 신고서 양식을 띄워놓고 해당 사항을 입력시키고 공인인증서 있죠. 전자인증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사항이 신고 수임에 서류 첨부하는 것이 예외겠죠. 예외가.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예외겠죠.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시험 공부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신고해야 한다 공통사항이면 신고 의무자별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지금 이 내용은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신고를 하는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누굽니까? 매도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인데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처럼 국가 등인 경우에 신고는 누가 할 것이고,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당연히 위에 있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세 번째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 항상 거래 당사자가 나오면 매도 매수인 두 사람이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시작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했단 말이니까 당사자는 두 사람이죠. 나올 지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 매수인 AB 간에 단독으로 중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밖에 없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갑을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개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하여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되었다 나오면 이때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나오거나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나오면 같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개념이 뭐인가? 신고서를 가져온다 그랬죠?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인이 누구입니다. 표시내라 그 말이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이게 공동신고 개념이에요. 제출은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해야 한다. 이게 그냥 보면 쉽게 보이죠.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거 틀리고 나는 이유가 서명 또는 날인인가 및 날인을 구분 못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면 틀리고 제출 앞에는 1인이 제출한다 해야지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일방이 국가도 사경제, 개인 지위에서 매매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방이 거래 당사자인데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국가 등이면 국가 등도 당사자인데 공동신고가 아니고 이때는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히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단독 신고니까 신고서에 누구만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겠죠. 방문이든지 전자문서든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 지문하고 공동으로 중개했다 요 지문을 꼭 구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혼자서 중개했단 말이니까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의무자가 직접 갈 때는 뭐만 가져간다 그랬어요? 신고서만 가져갑니다. 방문 제출도 가능하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공동으로 중개했다 나오면 공동신고니까 똑같습니다. 공동으로 개업공인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제출은 누가? 일방이.
여기 이제 예외가 매매 계약을 당사자 직접 했는데 매매 계약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으면 오르면 매도인이 내리면 매수인이 나는 신고세 도장 못 찍겠다라고 일방이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매도인이 신고세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나오면 법에서는 공동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방이 거부하면 예를 인정해서 거부하지 않은 여기에서 매수인이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개업공인서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중개했으면 공동으로 신고해야지 개업공인서 중에서 일방이 거부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한다 할 때 당사자는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원칙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제출하고 제출을 일방이 하는데 여기 일방이 거부해서 할 수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니까 당연히 신고하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 들고 하겠죠. 그런데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 계약했다면 법상의 의무는 공동신고해야 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겠나요? 신고를 받은 신고한 청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보니까 개업공인서를 통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일방 당사자 아닌데 거래 당사자인데 국가도 아니고 개인인데 단독 신고 들어오면 왜 한 사람이 빠졌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이외에 내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가 이렇습니다라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 적어야 돼요. 매매 계약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또는 폭락하여 일방이 거부했습니다라고 사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유서에 만약에 매도인이 거부했다 적혀 있으면 신고한 청 입장에서 보면 신고를 거부하겠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가?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취급해요.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에요. 그럼 신고한 청이 거부한 사유서에 적혀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려면 최종적으로 네가 적어온 단독 신고 사유서에 적혀있는 매도인이 네하고 매매 계약은 한 사람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계약을 했었는데 거부했다고 확인되면 그때 500만 원 이하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매매 계약서 사본이겠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고 사본 원본이 필요 없어서 전자문서 신고 가능한데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를 할 수 있고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는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니까 이때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지 전자문서는 제출할 수가 없다.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만 비교 좀 하시면 돼요. 단독 신고 개념은 뭐고 일방이 거부할 때 제출할 서류가 뭐인가. 다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한데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만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니까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없겠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의무자가 직접이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신고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신고 의무자가 직접이든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극단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다 입원하고 있다. 어쨌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제출 기한인 30일 놓쳐버리면 신고 의무 위반이니까 제재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제출만큼은 대리인 통해서라도 기한 내 3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다. 대행을 한다 할 때 1차적으로 묻는 것이 대리권도 증명해야 되죠. 신고 의무자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1차적으로 묻는 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도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는 말은 같은 말로 직접 시군구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였다. 그럼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대행하면 되죠. 이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을 누구만 대행할 수 있는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할 수 있는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지. 고용인 이렇게 한다든지 중개보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위임받은 대리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접 방문하여 갔다 와야 한다. 전자문서가 되니까 신고서 들고 신고원생이 가겠죠? 자, 대행은 이해하실 게 신고서는 이미 의무자가 써놨다는 겁니다. 제출만 대행한다 이런 표현이. 그러면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 제출한단 말은 신고한테 직접 갔다 온다 그 말이죠. 직접 갔다 온다. 당사자가 제출하러 직접 갈 때는 신고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부터 보여달라 하겠죠. 누구든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줄이면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대리인이 갈 때는 신고서 안에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소속이 가져가는 신고서는 개업공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고 신분증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신고서에 적혀있는 당사자하고 지금 대리인하고 신고서에 적혀있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이 다르죠.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당신 누구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라고 대리권을 증명해야 됩니다. 위임인이 적어준 위임장하고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에다가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대리권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해서 대리권 증명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예요. 소속 공인 중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죠. 근데 소속은 고용신고되어 있어서 신분이 다 확인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 대행하는 대리인 자격을 가지만 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간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직접 갔다면 신분증명서만 보여주고 오면 되듯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대행할 때도 본인의 신분증명서만 보여주면 되지 당사자의 위임받은 사람처럼 위임장이다 신분증명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한청은 신고서에 신고사항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겠죠? 확인한 다음에 신고하겠습니다는 말은 신고 필증 내달라 그 말이죠. 그럼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을 확인했다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 필증을 며칠 이내에 발급할 것인가? 시간 개념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만 특별히 구분하는 게 즉시 개념하고 지체 없이 개념인데 즉시란 개념은 법에서 많이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필증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말이 뒤에 꼭 따라 붙는 말이 신고인이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 발급받았죠. 그러면 신고한 계약이 지금 매매 계약이죠. 토지 건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매수인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등기법으로 바뀌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다. 이건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대상이 부동산인 토지 건물이고 등기 원인이 계약이면 내 명의로 매수인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다라고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서면을 가져가야 되죠. 이게 뭐예요? 여기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서만 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서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검인을 받은 검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등기책에 나와 있는 토지 건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에게 제출할 등기원인 정서는 검인계약서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정하고 있는 검인기관도 똑같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한지 확인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면 바로 등기가 되죠. 그럼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필증 나왔다면 등기법책에 나와 있다 이제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등기가 되는 것이지 계약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신고 절차이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조금 쉬셨다가 신고한 다음에 신고받은 신고관청의 의무사항이 적정성을 검증해라 통보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보충 교정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까지만 신고 후에 정정 신청이고 변경 신고고 해지 신고까지 정리하고 교재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교재 확인하고 신고 후의 절차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